그러니까 물품 매매 계약이고 국제성도 있고 그런데 A국과 B국이 모두 체약국이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직접적인 경우가 아니다. 뭐 B국이 체약국이 아니라거나 A국이 체약국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두 나라 모두 체약국이 아니다. 뭐 체약국은 뭐 가입국, 가입 당사국, contracting state, contracting party 원어로는 이제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둘 나라가 두 나라가 모두 체약국이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적용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간접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분규가 발생하고 법적 분규가 발생하고 어, 네. 네, 바이러스 관련해서 잠시 좀 화면 우리 녹화할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데 이 국제 매매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게 이제 법원에서 다퉈진다. 그런데 그 법관이 중거법, 국제사법법을 살펴보고 해가지고 적용할 법이 C국법이다. 그런데 아까 그 80 몇 개국, 2014년 기준 80 몇 개국에 가입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C국이 CISG 가입국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간접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C국법과 함께 CISG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간접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간접 적용 관련해서는 이게 너무 그 CISG CISG가 적용되는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게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보를 하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 적용 관련 조항은 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보하고 우리가 그걸 95조 유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기업이 거래하고 뭐 법적 분규가 발생하고 CISG 적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미국 정부의 가입 시 유보, 간접 적용 조항의 유보에 따라서 요조 간접 적용 관련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당사자가 그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이 CISG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 조항이 있어요.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가 하는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그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소 관련해서 전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국제성 판단, 국제성 판단에 있어서 그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업소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국적은
이 협약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민사적 거래냐 상사적 거래냐 이것도 CISG 적용 관련해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상법과 민법을 가른다 국내법 체계에서 상인이 영업적 행위를 하느냐, 이 기준을 두어서 민사법이 적용될 것인가, 상사법이 적용될 것인가 가르죠. 그래서 상인 간의 거래에 적용된 상법에서는 그 법정이율도 높잖아요. 0.6%인가요? 요즘은 그 이율이 더 높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배울 땐 그랬는데 민사이율은 연 5분 차이가 있는데 지금 CISG 관련해서는 그게 너무 복잡하고 구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국내법 개념상 민사법이냐 상사법이냐 요 문제는 그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사적 거래, 상사적 거래가 모두 CISG의 규율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 계약이랄지 노동자 계약, 그러니까 소위 사회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약자들 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들 관련해서는 우리 국제거래법상 특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계약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요컨대 민사적 계약이냐 상사적 계약이냐 이 문제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판례들 우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도 많이 보실 텐데요. 소위 유니렉스라고 해서 CISG 관련 판례들을 모아놓은 윤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단일 뭐 이런 뜻이고요. 렉스는 뭡니까? 법이죠. 라틴어로 법. 그러니까 단일법, 그러니까 통일법을 위한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국제거래법 CISG는 이제 대표적인 통일사법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로 뭐 유럽의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CISG 공부할 때 유럽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육지 경계로 이렇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내 거래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국제성이 있는 거래가 상당히 많아서 이 국제거래법 공부하는데 이 중요한 어떤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선례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국제거래법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영미법 관련해서는 이제 페이스 대학 CISG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 미국 로스쿨이죠. 로스쿨 두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국제거래법 연구센터가 있어요. 페이스 유니버시티. 또 거기 가면은 CISG 공부할 때 좋습니다. 자, 독일 설레고 1996년도 판례입니다. 볼까요? 당사자 간의 독점 판매권 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기하여 물품이 여러 차례 인도된 경우에 위 계약에서 대리가 주된 요소라면 협약은 이에 적용되지 않고 그 계약에 체결된 개개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이 독점 판매권 계약은 매매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이고요. 그래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독점 판매점, 뭐 대리상 이거 두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이용되는 뭐 대리점 계약, 뭐 판매점 계약, 뭐 이런 계약들을 체결합니다. 이건 장기 계약이고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기본적인 체계에 관련한 본 계약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그리고 이제 쭉 개별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자, 예를 들면은 벤츠 관련해서 독일의 본사에서 이제 한국에 이 벤츠를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 현지 기업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독점 판매점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합의를 하고 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뭐 벤츠 100대를 매월 이렇게 공급한다.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개별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상인 간, 당사자 간에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법적 분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 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그 주계약 관련해서 다투어지기도 하고 개개 매매 계약 관련해서도 뭐 법적 분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주계약 관련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주계약 체결할 때 지금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다 뭐 이런 다툼이 있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CIS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리 문제고 장기 공급 계약 문제고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개의 매매 계약 관련한 분쟁에는 CIS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국제성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따라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나. 자, 매도인 내가 벤츠 독일 본사다. 100대 공급한 벤츠 공급했는데 매매대금 지급해라. 그러면은 독일과 한국은 뭐 어떻게 돼요? 둘 다 CISG 가입국이니까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그 기업들 영업소가 본사는 독일에 있고 아까 독일 내 영업소 본사 독일에 있고 한국 그 판매점 영업소는 한국에 있고 상이한 국가고 다 가입 당사국이죠. 뭐 이 사례가 한국 기업이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그렇다 했을 때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매도인의 독점 판매권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여기는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적용이 안 되죠. 역시 독일 판례인데요. 2000년도 판례입니다. 매도인 독일 회사와 스페인 매수인 간의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계약 협상 과정에 스페인 주식회사가 개입되었으므로 그 주식회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국 주식회사가 매도인이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뭐 꼭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이 사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매수인이 물건을 판 매도인, 진정한 매도인은 자국 주식회사다. 그 협상 과정에 개입한 스페인 주식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매도인, 이제 독일 회사가 자신이 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스페인 주식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상사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협약 제8조 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여기서 협약은 물론 CISG 협약입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행위를 해석하고 가격과 같은 계약의 주요 조건이 독일 회사와 매수인 간에 직접 협상된 사실을 고려할 때
독일 회사가 매도인이다.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개입했다라고 하는 스페인 주식회사는 그 협상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또 사실 그 지위도 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는 자신이 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 누가 매도인이냐가 왜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그 협약이 적용되느냐 관련해서 중요하겠죠. 자, 독일과 스페인 간의 독일 기업과 스페인 기업 간의 거래라면은 그 양 당사국이 모두 CISG 가입국이니까 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죠. 만약에 스페인 매수인 주장처럼 스페인 주식회사가 매도인이면 스페인 국내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적용된 협약 제1조 1항 제 가오는 뭐예요? 아까 봤죠? 직접 적용된다. 자, 더욱이 영업소라 하면 영업이 실제로 상당히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영속성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데, 위 주식회사는 독일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영업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주식회사는 그 영업소로 볼 어떤 실체가 있지도 않다. 더더욱이 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2003년도 미국 판례입니다.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포함된 중고법 선택 조항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아까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 얘기했죠. 끝 마무리의 끝부분에 이 중고법 선택 조항을 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A, B 관련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사자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 간의 사법적, 계약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CISG랄지 이런 거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강행 CISG도 일부 강행 규정이 있고요. 그 법정지국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계약의 실체적 내용에 관련해서 이 당사자의 의사 합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강행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제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거법 선택 조항을 둔다. 중거법에 관해서 합의했어. 계약 체결하면서 C국법을 중거법으로 하자. 근데 이제 미국 설례인데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중거법으로 지정하고, 캐나다도 연방 국가죠. 캐나다 온타리아주 상법이나 사법을 중거법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일방 당사자 국가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C국이 아니겠네. A, B 국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B국 법을 중거법으로 지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법에 따라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 매매계약의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중거법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사자의 중거법 합의가 배타적 성격의 것이냐? 보통의 경우라면 배타적 성격의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도 그래요. 이 매매 계약의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사가 당사자들에 있었던 건 아니다. 온타리오 주법에 따르되 또 CISG도 역시 같이 적용되는 그런 그런 합의로 해석해야 된다. 국제 매매에 관한 캐나다의 실질법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약이 이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제 CIC 가입 당사국이니까요. 우리나라가 2005년에 CIC에 가입하면서 이제 CIC는 우리 국내법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준거법 합의된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하고 CIC가 이 병존적으로 배타적이 아니에요. 병존적으로 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선례입니다. 1995년도 선례인데 당사자 간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옷걸이 매매 및 해체 작업인가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 거. 자, 매도인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체약국인 같은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약에 대하여 협약이 적용되고 협약 제1조 제1항 제4호는 협약이 간접 적용되는 경우라고 배웠죠.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매도인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서 그 체약법이 적용되면은 간접적 CIS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간접 적용됐다. 자, 그래서 간접 적용되는 경우고요. 매도인에 의한 옷걸이 해체가 매도인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아니므로 옷걸이 해체가 주된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 매매 계약이 아니겠죠. CIS는 매매 계약에만 적용돼. 우리 민법의 여러 전형 계약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도급 계약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옷걸이를 해체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지급받는 그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니까 도급 계약 정도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협약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계약이 매매와 옷걸이 매매와 해체 작업 이거를 같이 그 계약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조항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내용도. 그런데 이 해체 작업이 이 전체 계약 가격의 자꾸 타나네. 전체 계약 가격의 25%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부분이 아니니까 옷걸이 매매가 이제 주된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봐야 된다. 협약이 적용되느냐라는 해석 목적상 매매 계약으로 보고 CIS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엔나 협약이 이제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뭐 민사적 거래냐 상사적 거래냐 상관없이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국제 거래에 있어서 그게 민사성과 상사성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항을 두었어요. 다만 소비자가 구입하는 계약, 소비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계약까지는 CIS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 구입 거래에 관해서는 매매 거래지만 법 형식상으로 매매 계약이지만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비자 구입과 관련해서는 그 규제, 공법적 규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들이 있어서 사실 통일사법에서 이걸 통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사법 만드는 학자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돼. 나라들이 법 정책이 다르고 법 문화가 다르고 법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공공적 성격의 사법적 영역에서 공공적 성격의 어떤 규제, 강행 규정 이런 것들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그 통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나라들이 많이 규제를 하니까 적용을 이걸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해져 문제가. 그리고 경매, 강제 집행, 그 밖 그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자, 이게 다 물품들이죠. 뭐 주식도 유형제잖아요. 동산. 분류될 수 있게 통화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물품 매매 거래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성격의 매매 거래는 이게 다 나라마다 공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특별법도 있고 경매나 강제집행 관련해서 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있잖아요. 우리 경매법도 있고 또 증권거래법 뭐 그래서 일반 상사 매매 거래의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고요. 구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 매매. 이것도 법상 다 동산, 물품이지만은 특별한 동산이죠. 선박이나 항공기, 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품에 대한 매매 거래에 관련해서도 나라들이 특별법, 공법적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관련해서 등록을 요지 뭐 등등.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수한 물품이죠. 이제 주문 생산 계약, 서비스 매매 거래 보면은 전기 매매 뭐 쭉 우리 그 2조입니다. CISG 2조에 보면은 좀 활자가 적게 나오네요.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예, 쭉 CISG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예외적인 물품들 두고 있는데 이 제3조에 보면은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 여기 우리 주문 생산 계약. 이 문제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매로 원칙적으로 보지만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그 공급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